네, 안녕하십니까. 강 선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글 하나 읽어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3 학부모님이 쓰신 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누가 볼진 모르겠지만 답답해서 글 써본다. 스시 접수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지방에 살고 내신은 3.3, 전자전기 쪽을 원한다. 상향으로 광운대를 생각하고 있고 부경대, 울산대도 쓸 건데 또 어디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경북대, 부산대 전기 쪽은 너무 상향인가? 첫 아이라 찾아봐도 잘 모르겠다. 출근은 해야 되는데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온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어젯밤에 이런 비슷한 고민 하신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요 얘기로 시작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이분이 잠을 못 주무시는 이유는 원서 때문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 좀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이 사연자를 탓하려고 영상 찍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사실 첫 아이면 원래 좀 모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하루가 사실 그냥 끝나요. 학교는 좀 알아서 빨리빨리 너네가 알아서 준비해와 라고 얘기를 하실 거고, 인터넷 열면은 정보는 넘치는데 정작 우리 아이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는 좀 많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좀 3년이 지나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집이 그렇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는 이제 성실함이 아니고 좀 타이밍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어머님이 하고 계신 이 검색, 이런 고민들, 이런 밤샘, 사실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2학년에 여름에만 하셨어도 이게 전략을 좀 충분히 수립을 하실 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9월 첫째 주, 지금 이 시기죠. 이때 하면은 진짜 마음은 급하고 그냥 검색밖에 못하는 상황이 돼요. 네, 들어가는 에너지는 사실 똑같은데 이 나오는 결과물이 좀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북대 전기는 너무 상향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이 질문은 이 전제 자체가 다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답을 하려면 최소한 5가지 이상은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알려드리면 첫 번째, 내신 수준이에요. 내신 3.3이라는 게 전 과목 평균인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평균인지 대학마다 산출 방식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기준이 다르면은 사실 지원할 수 있는 학교도 달라지고 숫자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이제 5학기의 평가를 받으시는데 이때 성적이 올랐는지 내려갔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기에는 학업 역량이라는 측면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곡선, 성적 상승이 혹은 하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 전자전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생활기록부에는 이런 관련한 내용이 어느 정도 써져 있는지, 그리고 깊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물리학 이수를 했는지, 미적분 기하를 잘 챙겼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모르는 상태인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수능 최저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지원 가능한 대학교 목록이 완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째,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교과 전형을 주로 쓰고 싶은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주로 쓰고 싶은지, 나의 성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위험 부담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조금 불안하니까 안정 지원 위주로 쓸 것이냐, 그냥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검색으로 정보를 얻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놔야 되고, 내가 상대방에게 질문을 할 때 어느 정도 정보를 오픈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대답이 완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정해져야 이게 상향이냐, 하향이냐, 적정하냐, 다른 학교는 어디를 써볼 수 있냐, 요런 거에 대한 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처음 정해보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진짜 이유는 결국 뭐냐면 결정해야 될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 9월 달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잔인한 게 뭐냐면 지금 시기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잔인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것 이외에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3년치가 이미 끝나서 이미 생활기록부에 다 기입이 되어 있고요. 9월에 하는 작업은 사실 이런 완성된 나의 정량적인, 정성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정도, 어떤 쪽으로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뿐이에요. 만드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9월 달에 뭘 해보려고 하시는데 아무것도 하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타임라인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 언제 뭘 하는 게 좋냐? 순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겨울에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도래한 상황일 수 있죠.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면 계열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 계열을 조금 미리 정해놓는 게 좋다. 학과까지는 확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공학 계열이라고 하면 전자전기 관심 있다, 컴퓨터 관심 있다, 신소재 화공 관심 있다, 이런 식으로만 정해주면 충분합니다. 이것만 있어도 사실 다음 단계가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의 1학기 정도는 과목을 지금 어떻게 선정하는지가, 과목 선정을 하는 게 관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전자전기공학, 화공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물리학을 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학업 역량 측면에서, 전공 역량 측면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약점이 될 수 있는 것, 즉 선택 과목을 어떻게 정하냐가 관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에는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군을 러프하게 잡아놓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대략 한 6개에서 10개 정도 적어보고 그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 전형이라면 어떻게 내신을 반영하는지 알아보고, 그 학교에서 반영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어떤 역량을 주로 평가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정시, 이 중에 주력 전형을 2개 정도 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육각형에 아주 강한 인재가 아니라고 하면 4가지 전형을 모두 잡는 것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평가를 본 다음에 수능 최저가 될지 안 될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보고, 교과 전형이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최저 등급이 있는 전형이든 어떤 전형을 넣고 빼고 할지를 조금 더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기죠. 고등학교 3학년의 8월 말 9월 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량적인, 정성적인 스펙을 가지고 어떤 학교를 지원해 볼 것인지, 9월 모의평가가 아직 전이지만 이 모의평가에 따라서 플랜 A와 플랜 B를 같이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내가 9월 모의평가 성적을 본 다음, 그리고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본 다음에 점수가 제대로 나의 실력인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걸로 잠정적인 원서 라인을 정하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사실 조금 미리 준비를 하신 집은 9월에 어느 정도 다 정해졌기 때문에 그 정해진 거가 조금 모자라다면 보완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정확히 말하면 긴장은 다 되지만 잠은 잘 수 있습니다. 왜냐면 결정이 다 끝났고 실행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하는 게 왜 결과까지 좀 바꿀 수 있느냐, 3가지가 이제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천천히 정보를 수집했던 학생들은 검증, 그리고 정보의 수집이 수시로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여유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검색해서 작년 입결을 찾아내는 건 쉬운데 그거를 비교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에요. 이 점수가 왜 나왔는지, 학생부 종합전형 혹은 교과 전형에서 변화가 없었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형에 매해 바뀌기 때문에 이런 바뀌는 포인트도 다 감안을 해서 수치를 비교할 수 있냐, 요거는 시간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가 되죠. 두 번째, 되돌릴 시간이 사실은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에 뭔가 내가 주력 전형이 바뀐다라든지 좋아하는 게 바뀐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진로라든지 방향을 충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뭔가 잘못된 거를 발견하거나 주력 전형을 바꾼다고 했을 때는 이런 포인트는 내가 끌고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문제점인데 발견 시점에 따라서 하나는 과제가 될 수 있고 하나는 손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어느 정도 잘 안 되어 있고 이게 단점으로 작용한다라는 거를 학생이 자각을 하게 되면 흔들릴 수도 있는 포인트가 돼요. 9월 달에 부모님이 밤새 나를 위해 뭔가를 검색하고 있는 거를 보게 되면 학생 자체도 아직 우리 집에서는 뭔가 뾰족하게 이야기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정하지 못했구나, 요거를 조금 알게 되겠죠. 그 상태로 좀 불안하게 수능까지 간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대학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는 조금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좀 한마디 드리자면, 저는 대학에 입학하는 게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던 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잘하고 좋아하는 게 있다. 요렇게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고 어느 대학을 나왔던 간에 자기 자리에서 잘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고요. 좋은 대학을 나와도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분들도 많고 좋지 않은 대학을 나왔어도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성공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대학이 인생을 결정한다라기보단 대학은 앞으로에 있어서 나의 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20살 때부터 남자라면 이제 군대도 가긴 하지만 4년 동안 옆자리에 앉는 사람들, 그리고 교수님이 수업 중에 툭 던진 한마디들, 선배가 밥 먹다가 흘리는 진로 이야기, 혹은 학교 게시판에 붙는 채용 공고라든지 연구실에 대한 모집 공고들,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가 어느 날 야 이거 같이 해볼래? 라고 건넬 수 있는 제안들, 이런 게 4년 동안 되게 쌓이고 쌓여서 정말 많은 결과물들, 정말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생이 그런 큰 결정 한 번으로 모든 게 결정되진 않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건데 작은 선택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게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들, 그런 것들의 총량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생각해보지도 못한 선택지는 애초에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대, 20살에 뭘 보고 들었냐가 30살에 어떤 선택지를 떠올릴 수 있느냐를 상당 부분 정한다는 점에서 대학 입학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대사라고 생각을 해요. 전부는 아니지만 가볍지도 않은 어느 정도 무게가 상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다뤄왔을까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인지는 하고 있는데 정작 준비는 8월 말, 9월에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저도 되돌아보면 사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말만 하고 손은 안 움직이고 행동이 가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 그러니까 그런 무게들을 어떻게 보면 저는 시간이 지나서 알았기 때문에 나이가 먹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학생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무게를 진작에 알았더라면 저는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입시 컨설턴트를 하고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무게가 나가는 상당히 인생 전반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인데 하는 방식이 조금 더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또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옆에서 좀 돕고 어느 정도 좀 잘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보고 제가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내가 예전에는 못했지만 다른 학생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좀 더 만족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이 일을 해왔다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이시라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자녀가 만약에 있다라고 했을 때 오늘 저녁에는 요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창한 건 아닌데 한두 시간이면 괜찮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학생 생기부에서 최근 학기죠. 최근 학기 세특을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학과를 가고 싶은지, 어떤 계열을 가고 싶은지 요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두 번째는 다음 학기 과목 선택표를 좀 꺼내보세요. 편제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희망 과목은 잘 신청했는지, 다음 학기에 어떤 과목을 들을 것인지 이것 또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관심 대학 어느 정도를 좀 정해서 2028년, 2029년 전형 계획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수능 최저는 어떻게 나는지, 반영 교과는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서류 평가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내신 산출 기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3.3이라는 내신이 어떤 기준의 3.3으로 이야기가 되었는지 우리도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지 요거를 정해보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성적을 지금 한번 채워보는 거죠. 그래서 빈칸을 좀 남겨놓으신 다음에 점수대가 왜 안 오르고 있는지 나름 분석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게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되는 겁니다. 고3 9월 달에 2시간과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8월 달에 2시간은 좀 다릅니다. 10배 이상, 그 이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이런 글을 쓰신 질문자가 이 영상을 보실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쯤 이제 원서 라인을 어느 정도 확정을 하셨을 거고
결과가 어떻든 간에 좋은 선택을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잘 되길 좀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께는 사실 그 질문자님께 없던 게 있어요. 다름 아닌 시간인데요. 사실 그 시간 하나뿐인 건데 그게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년 후에, 2년 후에 다시 제 영상을 맞닥뜨리게 되면 아, 그때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준비를 했더니 괜찮았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반응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내가 뭔가 하기 싫어도 좀 미리 하는 포인트도 좀 있어야 되고 닥쳐서 하게 되면 사실은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 혹은 작업물을 내지 못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좀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혼자 하기 막막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옆에서 제가 좀 순서를 같이 봐드리고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 테니 구독 눌러주시고 순서대로 올라오는 영상들 차근히 봐주시면 좋은 입시를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인생에서 생각보다 중요한 대학 선정, 지금 닥쳐서 하지 않고 조금 더 미리 준비하자라는 게 오늘의 좀 메인 키워드였습니다. 네,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